있겠지. 딱 왔네. 자, 수업을 해봅시다. 자, 쌤 뒤에 추가 숙제 한 챕터를 더 냈는데 어떻게 다 되었나요? 다현, 효연, 오호, 윤서는 유일하게 이모티콘으로 울던데? 그래, 이따 보자. 얘들아, 내 기억으로 저번에 요 문제 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볼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에 얘들아 보충을 좀 할 건데, 아침 일찍 좀 해도 돼요? 안 돼요? 자야 돼? 쌤이 일요일 날에 3시에는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 오후 3시에 저녁에 일이 있어서 3시에는 나가야 돼서 좀, 그러면 쌤이 고2 사람들을 조금 더 일찍 부를게요. 고2 사람들 좀 일찍 부르고, 여러분들은 몇 시까지 올래요? 최소 2시간은 좀 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쌤이 자료 중에서 이제 올림포스도 있긴 있지만 올림포스보다도 일단은 요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모아놓은 단원들을 쌤이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크게 3챕터거든. 그래서 총 다 해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 해서 총 60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쉬운 것도 있어요. 뭐 1단원에 뭐 대문자 A가 누구고 대문자 B가 누구고 뭐 3A 플러스 2B 구하여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풀어볼 만한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답지랑 다 해놔서 이거를 이번 주 주말까지 다 끝낼 거야. 일요일 날에 확인을 다 하고 끝낼 거야. 그래서 드릴 테니까 다 푸셔서 60문제 얘들아, 여러분들 60문제 아마 다 안 풀어도 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도 이거는 날 무시했나 싶은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한번 손 대봐야겠는데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손 대봐야겠는데 라는 싶은 문제들만 잘 풀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뒤에다가 답지까지 다 꼽아놨거든.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일요일 날에 깔끔하게 그럼 우리 2시간만 하자. 어떠함? 2시간만에 이거 3챕터 다 맞추면 되잖아. 선생님이 2시간으로 잡아놨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해와서 질문거리가 별로 없으면 일찍 끝날 것이고. 알겠나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도 볼 거라서, 이제 기출 테스트 볼 거라서. 알겠니?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기출 테스트를 아마 2개 정도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풀고 확인하고 하나 풀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기 고2 뒤에, 여러분들 뒤에 오는 사람들이랑 선생님이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바빠서 그래, 바빠서. 여러분들 시험은 금요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쁘니까.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숙제부터 한번 검사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그때 번호가 얘들아, 내가 지워서 번호가 증발을 했어요. 네. 여기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페이지가 69쪽이거든? 요약을 안 했네. 그래서 일요일 날 얘들아 1시 괜찮지? 1시 정도는? 효연아 괜찮니? 왜 안 돼? 그럼 여기 오면 얼마나 걸려? 거리가? 1시 10분? 그래 뭐 그럼 1시 1시 반으로 해봅시다. 네, 최대한 해봐야죠. 빨리 해봐야죠. 그쵸? 네, 알았어요. 1시 반으로 생각을 하시고 봅시다. 자, 얘들아, 이거 번호가 463이랑 내 기억으로 이거 하려다가 딱 멈췄던 것 같아. 얘랑 요 뒤에도 한번 불러줄래요? 2차 방정식 쪽만. 페이지가 아마도 여기까지였을 거야. 78쪽까지 일단 한번 불러주세요. 대한이는 거 잘 풀고 있어? 472 1 73 빨리 84 94
500 512 58, 59? 90 490? 왜 거꾸로 가 갑자기 불안하게. 자, 합니다. 할게요. 4, 6, 3부터 빠르게 봅시다. 자, 혹시 덥니 얘들아? 더운 사람? 그래? 대답이 없으면 뭐 긍정이겠지.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오각형이래요. 정오각형.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것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것이고, 정오각형이니까 하나의 내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지 얘들아. 지금 얘가 오각형이니까 요놈의 내각의 총합은 얼마죠? 180 곱하기 3 맞나요? 맞니? 그래서 얘가 총 540도일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지금 N각형이라고 한다면 N각형의 총 내각의 합은요 180도 곱하기 N-2예요. 그래서 삼각형이면 3 들어가니까 180도인 거고, 사각형이면 4 들어가니까 360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오각형이니까 540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서 정오각형이란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5를 나눌 거니까 108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걸 판단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BP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확대하고 가봅시다. 자, BP의 길이를 구하러 갈 거예요. 자, 길이 써봅시다. 여기가 4예요. 그럼 너도 당연히 4일 거고요. 모르니까 X 하나 둡시다. 괜찮죠? 그리고 하나의 각의 크기가 108도인 거니까 뭐 요런 각의 크기를 우리 색깔을 바꿀까? 요런 각의 크기를 우리 108도 정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얘들아, 이게 몇 등변 삼각형이냐면 2등변 삼각형이시거든. 맞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하나의 각의 크기를 72도 남았으니까 36도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됐어요? 네. 그래 놓고서 또 내가 어떤 각도들을 좀 관찰할까라고 해봤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36도기 때문에 요만큼도 36도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무슨 삼각형이 보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 보이니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들아, 정오각형이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것이고, 각도들을 가지고 관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36도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은 108도에서 빼주니까 72도가 되겠구나. 그럼 72도고 36도니까 108도라서 여기도 72도네. 괜찮니? 그러니까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결국 밝혀낸 게 뭐냐면 삼각형 CBP라는 게 2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얻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CP라는 놈의 길이도 4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만큼이 2등변이니까 이 길이 4랑 요만큼의 길이 4랑 똑같다는 걸 얻어냈어요. 괜찮나요? 됐죠? 자, 이렇게 밝혀내놓고 보니까 얘들아, 나는 여기서 닮음 삼각형들이 좀 보이네. 닮음 삼각형들이 보이네. 지금 여기가 우리 길이 X라고 설정했잖아. 근데 주황색에서 각도들을 확인해 보니까 36도였고 여기도 36도라서 이 길이도 지금 2등변 삼각형이라 X라 쓸 수 있거든. 그치? 한 번 더 쓸까요? 삼각형 A, B, P도 2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봐봐. 여기 조그만한 놈, 얘가 36도짜리인 2등변 삼각형인데 요 뎁다 큰 자식도 보니까 이 초록색 큰 거, 얘도 36도짜리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둘이 닮음이라는 거 쓸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삼각형 써볼게요. PBA라는 놈과 조그만한 놈 썼어요. 그리고 삼각형 큰 놈, BCA라는 놈이 닮음이라는 거 확인했네요. 그럼 우리 조그만한 놈에서 닮은 비를 한번 써보시면, 조그만한 놈에서 X 길이 하나랑 4라는 길이 하나 써볼게요. 그러면 X 대 4. 이게 조그만한 놈에서 길이를 갖다 쓴 거고, 큰 놈에서 길이를 한번 써보시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대, 길이 하나 4대, 이 전체 쓸 거니까 4 플러스 X 가능하네. 그러니까 X값 구해지겠죠? 16,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이니까 얼마야? 4X 플러스 X제곱인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6이 0이니까 여기서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짝수공식 씁시다. 마이너스 2의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얘들아 4보다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 x가 길이이려면 양수 조건이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0만 쓰면 되고 그거를 빼주니까 2 루트 5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얘는 얘들아 지금 각이 중요한 거였죠. 각. 도형이면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 길이 아니면 각이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게 합동은 잘 보는데 닮음은 잘 못 봐요. 닮음 봅시다. 닮음. 누가 또 방해를 해. 안 해. 다 적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4, 7, 1) 471번 갑시다. 민재네는 여고처럼 이런 후드티 없어? 후드 집어? 있어? 남고애들은 입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 내가 신경? 잘 안 입어? 어? 잘 안 입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저 후드 집어. 다음으로 갑시다. 보조선을 또 그려서 풀 수도 있으나 여기서 다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471로 갑시다. 471. 이거는 너무 쉬운데? 빠르게 풀어보자. 지금 처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저놈이 중근을 갖는데요. 여기다 쓰자 그냥. 중근을 가져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1이다 이런 거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저 방정식의 실근을 갖다 판별하래요. 그럼 두 번째 것도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내용을 보면 되니까 저거 판별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겠네.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요 놈을 갖다가 바라볼 건데 얘들아 보면은 여기 a제곱이고 b인데 여긴 a제곱 b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거에서 우리가 그냥 a제곱 대신에 b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바꿔서 이 주어진 식에다가 쾅 하고 넣어주시면 a제곱 대분의 b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들어가주면 1 사라져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관찰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b에다가 b-2네요. 이거 답을 이렇게 써야겠다. b에다가 b-2니까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은 b 값이 0이거나 2면은 무슨 근을 갖는다? 이 값이 0이라서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값이 양수의 값을 갖는 곳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얘 b에 대한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b축을 그리시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0 하나, 2 하나 찍어도 괜찮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값이 0보다 작거나 b값이 2보다 크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때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걸 하냐면 양수 모를 가정으로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체크가 될 거고 b값이 만약에 0과 딱 2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면 0과 2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면 음수값의 부호를 갖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마무리 괜찮니?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시험지 나오죠. 됐고 다음으로 갑시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
분명히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지? 아. 얘들아, 저번 기출 그거 풀어본 거, 변형 풀어본 거는 잘 복습했죠? 복습 했죠? 다 그래요. 다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473이에요. 이것도 그런 문제, 똑같은 문제네. 해볼게. 자, 위에 것도 px가 저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qx가 저렇게 나오고 옳은 걸 골라라.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px가 실근을 가지면이래요. p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얘가 0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니까요. 우리는 판별식이 0 이상이면 이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래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놈도요. 판별식을 했을 때 0 이상이니? 라고 묻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들아, 나 여기서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해보고 여기서의 판별식을 D2라고 그냥 좀 쓸게. 똑같이 D이 쓰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왼쪽 거 D1이 0 이상이면 오른쪽 거 D2가 0 이상이니? 라고 확인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저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얘가 0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그럼 이 말은 전개를 해보니까 2A 플러스 1이 0 이상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오른쪽에 있는 놈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B' 제곱 마이너스의 AC니까 이거 제곱이 0 이상이니? 하고 지금 묻고 있어. 근데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2A에 빼기 1 이게 지금 0 이상인지 확인해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지금 결론이 얘면 이거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이거 되나요? 안 되죠? 2A 플러스 1이 0 이상이라고 해서 빼기 1한 게 0 이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순 없기 때문에 기억은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에서 틀렸다고 합니다. 니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니은은 판별식 지금 D1이 0이면 D2가 0이니 묻고 있는 거니까 이 판별식 한 거 얘가 0이면 여기 있는 2A 빼기 1이 0이니 묻고 있는 거지? 얼토당토 안 되죠? 그쵸? 네, 끝. 디귿. 그냥 이제 이렇게 쓰자.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2A 빼기 1이 0보다 작니? 라고 묻고 있네요. 허근이면 허근이니 묻고 있어요. 얘면 당연히 이게 만족하죠? 그쵸? 플러스 이런 게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빼기 1 해주면 더 작겠지. 디귿은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만 정답인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끝. 넘어가서 484. 이거 맞으신 분? 오, 잘했네. 어떻게 풀었을라나? 뭐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우리 식으로 먼저 풀어봅시다. 다음 제 보면은 얘들아 이제 쌤은 첫 번째 풀이를 이렇게 적어보고 싶어요. 절대값을 했는데 1을 만족하는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요. 쌤은 절대값 하기 전에 얘가 1일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이 0이라는 거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라서 근은 무조건 2개씩일 거고 그 2개를 다 합쳐서 이렇게 4개라고 쓴 거니까 쌤이 그냥 여기서 근을 알파, 베타, 여기서 근을 감마와 델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나요? 자, 그래주면 내가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지 않는 이상 근의 공식을 쓰지 않는 이상 이 알파, 베타를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숫자가 안 이뻐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일단은 써보자. 여기도 감마 더하기 델타를 해주면 4.
감마 델타를 해주면 1 이렇게까지 얻어야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얘들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더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곱한 게 나왔다는 것은 통분해 주세요 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분의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거니까 각각의 숫자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에다가 여기는 1분의 4.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0. 이해가 됐나? 자, 근데 하나 더.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는 함수도 배웠어요. 나는 뭘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x라는 그래프와 y는 1을 갖다가 그려서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이것이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두 식이 같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되니 얘들아? 두 식이 같다니까 이 함수 보고 함수 봐서 해보자고. 그럼 얘들아 이거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이 함수 그린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원래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그리자. 0이랑 4 이런 그래프였는데 요 음수 부분을 갖다가 위로 위로 올리니까요. 얘가 쭉 올라가서 이런 식의 그래프로 가지 않을까요? 됩니까? 네. 그러니까 대칭축 여기 여전히 x값 2라는 건 유효할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얘들아 식부터 한번 정리하자. 얘들아 이거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푸니까 요 놈의 식은 접혀져 올라가기 전에랑 똑같은 거니까 요 식이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놈은요 원래 밑에 있던 놈이었는데 음수값을 갖던 그 밑에 있는 놈이었는데 내가 양수로 바꿨지. 얘들아 음수에서 양수로 바꾸는 건 내가 앞에다 뭘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 했죠. 네,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은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였을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요. 이해됩니까? 네. 이제 우리 쳐 올라갔으니까 여기 함수값도 좀 찾아보자. 2를 한번 넣어보시면 마사 풀8 4라는 함수값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1이라는 놈을 갖다가 도입을 시키시면 1은 당연히 요런 대로 슉 하고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관찰되어서요 교점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알파 뭐 대충 얘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똑같이 주황색에서 나온 놈이니까 주황색식 얘랑 1이랑 같다는 걸로 푸는 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쪽 노란색에서 나오는 요 교점 두 개 감마와 델타는요 요 놈이랑 1이 같은 거니까 요 식이랑 똑같은 거 보일까? 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두 번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림도 같이 그립시다. 그림. 절대값 그래프 여러분들 괴롭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1 수학에서. 휴연이 이거 그릴 수 있어? 그래. 구 90. 오, 살벌하게 생겼네. 다행히는 여기서 지금은 없었어? 오. 그래프도 그리는 거 알아둡시다. 함수도 시험 범위니까요. 490으로 가죠. 두 근이 알파, 베타. 인수분해할 생각 없어.
3 곱한 거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지금 차수가 미쳤네요. 그쵸? 보니까 4차, 3차, 2차, 1차고 개수가 똑같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쌤은요, 그냥 근의 성질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예를 이용해서요, 저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 1단원 맨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 루트 안에 있는 식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됐어요? 그 사수를 낮추겠다는 소리야. 이만큼이 쾅 하고 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곱해주고 알파 4제곱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위에서 아래 빼니까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10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이것도 지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알파를 하나 넣어주면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9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알파 제곱 하나만 남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나만 더 써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빼서 3알파 빼기 1이라는 거. 이상해? 괜찮? 큰일 날 뻔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얘들아, 요 4차식은요, 지금 이제 중요한 말 하나 하고 싶은데, 요 4차식은요, 결국 이거 곱하기 저거 더하기 얘 한 거잖아. 근데 이게 0이니까 결국 얘는요, 3알파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있죠. 근데 여러분, 내 말 한번 잘 들어볼래? 잘 들어볼래? 결국 요 내가 지금 계산한 건 루트 안에 있는 요 자식을 갖다가 3알파 플러스 1이라고 계산을 해낸 건데, 이게 루트 안의 식이지. 여기도 루트 안의 식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루트를 예쁘게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루트식 더하기 루트식 빼기 루트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뭐가 보였냐면, 봐봐. 여기서 끊어봐. 더 나누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끊어봐. 물론 얘가 나머지 조건은 안 맞지. 2차식이니까 2차보다 낮아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문제 푸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은 여전히 너 곱하기 너 한 다음에 얘를 더한 거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이 어차피 0이니까 이 놈을 똑같이 누구로 쓸 수도 있냐면 알파 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알파 제곱이랑 얘랑 같거든. 이거 두 개를 넘겨주면 이 둘이 같은 거 보이잖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루트 안에 알파 제곱이 들어가고요. 뒤에 것도 식의 구조가 똑같으니까 베타 넣었을 때 베타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되세요? 이래주고 저 전체에 지금 제곱까지 있어졌어. 됐나? 그럼 이렇게 보니까 얘들아, 루트 안에 뭐가 있지 지금? 제곱이 있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지. 현아 뭐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됐어요? 이제 계산하자. 얘는 이거 빼기 이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서 절대값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얘들아, 알파를 제곱하는 거나 알파의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값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난 얘를 알파 제곱이라고 쓸 거고, 이것도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 곱한 거나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나 어때? 똑같을 거야. 이해가 되셨나? 되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됐네요. 우리 요 두 개로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걸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놈은요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안에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값이 근계관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셨죠? 네, 마무리 계산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여기 9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넣어서 플러스 2고요. 이 절대값은 어차피 1일 거니까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 얼마? 9. 이렇게 가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지금은 제곱이 보여서 그랬어요. 제곱이 보여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이렇게면 어떻게 풀지? 얘들아, 여러분들이 참여를 빨리 해줘야 내가 설명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을 문제 풀게 시킬 거예요. 오늘 설명할 것만, 수업만 설명하고 문제만 풀어주고 끝낼 거니까. 좋아? 아니야. 자, 얘들아, 만약에 우리 처음에 했던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결국 얘고 얘나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풀려야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저걸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거 아닌가? 루트 안에 여기 3알파 플러스 1이 있고요. 루트 안에 3베타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곱하라는 문제였을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얘들아. 결국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전체 제곱 같은 거니까 어차피 뭔가 루트가 벗겨지는 느낌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해주면 3알파 플러스 1 쓰시고 나 뒤에 거 제곱 먼저 할게, 얘들아. 그럼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3베타 플러스 1에다가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괜찮습니까? 네. 그래주니까 얘들아, 여기는 3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하나 묶이면서 플러스 2까지 마무리되고, 여긴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해서 합칠 수 있죠. 됐어요? 자, 주의사항 다 들어. 이거 딴짓 하지 말고. 둘이 곱할 때 그냥 곱해요?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요? 무슨 소리냐면 곱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 인정하지? 이거 특이한 거 있잖아. 이거 그치?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요, 곱하면요 그냥 이쁘게 이렇게 곱해집니까?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이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말을 못하겠지. 손을 들어봐. 그냥 나온다, 손. 하나, 둘, 뭐야, 왜 다 나와? 셋. 사연이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아직 미판단? 얘들아, 봐봐. 이거 언제 그러지? A랑 B랑 둘 다 무슨 부호일 때? 마이너스 부호일 때지. 그러면 결국 얘랑 얘가 지금 마이너스 부호인지가 중요해요. 그쵸? 마이너스 부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서요? 얘들아, 이 말 자체가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어때요? 반대란 소리지. 알파랑 베타랑 곱했는데 부호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음수란 소리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야. 근데 더하면 양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알파가 양수라면 베타는 음수가 되시고요. 심지어 요 양수 더하기 음수 했을 때 양수라는 것은 요 알파가 조금 많이 큰 놈이고요. 얘는 조그만한 음수였겠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 둘 다 음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음수일 수가 없으니 이 경우는 절대 될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것은 여기다가 9알파 베타 플러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이쁘게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숫자 그냥 저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쾅쾅쾅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해됐니? 여러분, 이거 조심해줘야 돼. 그냥 루트 곱해가지고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쓸게요. 둘 다 음수일
수는 없다라는 거. 네,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갑시다. 나 덥냐 이렇게? 이 문제는 좀 배울 게 있어요. 중간에 알파 제곱도 보였고. 494. 어머나. 빨리 1분으로 스캠 치자. 1분 만에 스캠. 응? 충전 안 해도 돼? 이어폰? 케이스 없어? 내 거 에어팟은 이제 마테이가 갔는지 뚜껑을 닫아도 지 혼자 안에서 음악이 재생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막 진짜 끼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없어. 에어팟 배터리 없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 그 되게 희마리 없이 꺼지는 소리. 기분이 되게 나빠. 음악 들으려고 딱 했는데 한쪽만 또 맨날 한쪽만 없어.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너무 비싸. 다음으로 할게요. 자, 494요. 이건 왜 질문했을까? 일단은 두근이 연속인 정수를 했으니까 근을 갖다가 하나를 알파 플러스 1, 알파를 정수 이렇게 하나 때리고 갑시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K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근계관을 써보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내용을 빠르게 쓰면 되겠죠. 합이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저기 있는 마 K 마이너스 2일 거고,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인데 걔가 3K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쵸? 자, 알파 K 식 2개, 관계식 2개, 미지수도 2개 풀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K는 실수고요, 알파가 정수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뭘 이용해야 돼? K가 실수라는 걸 이용해야겠어요? 알파가 정수라는 걸 이용해야겠어요? 알파가 정수라는 게 좀 더 좋은 조건이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K를 소거시킬 거야.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K만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알파 빼기 3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싹싹 넣어서 계산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여기다 3배 해주면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9인데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0이 0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이거 뭐야? 10이 왜 이래? 알파 플러스 2랑 알파 플러스 5죠? 그러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가 둘 중에 뭐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문제에서 K 값을 구하라 했고 K 값이 1보다 크다라는 말도 줬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지.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넣어서 4 빼기 3이니까 1. 마이너스 5니까 넣으면 7. 근데 문제에서 K 값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알파와 K를 얻을 수 있더라. 됐냐? 눈이 진짜 안 좋다. 9899 비슷한 유형인가? 나는 98이랑 50을 할게요. 00을 할게요. 여기는 절대값 내용이 똑같네. 난 98번이랑 500번 해볼게. 자, 498번. 내기 할래? 5명 중에서 1등급이 몇 명 이상. 1등급을 할만해. 진짜로 10%야. 100명 중에 10등 안에만 들면 돼. 아니야? 아니야. 자신이 없다고?
아닌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분 날에 얘기해보자. 498 2차 방정식 저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인수분해 같은 거 할 생각 없으니까 곱한 거는 1-b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저렇게 되래. 그럼 이거 가지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심지어 이번에는 A, B가 자연수라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나왔거든. 정수면서 심지어 양수인 게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 식을 갖다가 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A, B라는 문자로 바꿔버리면 결국 이거 제곱해서 4배의 요거 빼준 게 이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1-B를 한 게 20보다 작다 이렇게 풀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가 16A 제곱이고 플러스 4B 마이너스 4를 내서 이건 거니까 넘어가서 16이 아니라 24. 그러니까 이제 4A 제곱 플러스 B를 한 게 6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값, B 값을 갖다가 구해봅시다. 얘들아 일단 자연수잖아, A, B가.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1이거든? 그럼 A, B A에다 한번 1 한번 넣어보고 그럼 4 1은 되지. 근데 얘가 2일 수는 없어요. 2면 안 되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A 값 얼마? 1 B 값 1 끝. 됐나요? 네. 다음으로 가서 500번. 자, 2차 방정식 저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절대값 가지고 난리가 났으나 이 복잡해 보이는 게 그냥 1차항의 개수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그치? 그냥 절대값이 있어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일단 나는 또 저거 인수분해 같은 거 안 될 것 같아서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1-2의 절대값 A 둘이 곱한 놈을 A 이렇게 써놓고 어우 복잡해. 이게 뭐야 이게. 이 식을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앞에 제곱 저거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세 개로 볼게. 그럼 앞에 것은 알파 베타로 묶어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 남고요. 저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한 거. 쌤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뭉탱이로 쓸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로 다 묶이죠? 그렇죠? 뭐 묶이니까 써도 되고 묶은 다음에 쓸까? 아니다 그냥 넣자.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곱한 거 다 나왔으니까 그냥 다 때려 박아서 A로 다 바꿔주면 되네. 갈게요. 여기는요 A에다가 1-2의 절대값 A, 여기는 1-2의 절대값 A 빼기 2A, 여기는 6까지. 되셨나요? 됐죠? 정리 좀 합시다. 절대값 A가 있다고 얘들아 쫄면 안 돼. 천천히 해보자고. 여기서 A 나오고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A의 절대값 A.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해보면 1에다가 마이너스 4의 절대값 A, 4의 절대값 A 제곱.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했어요. 믿어줘. 그리고 빼기 2A도 있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가 6이더라 까지 나왔습니다. 되셨어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 게 무엇이 있느냐? 몰라. 이것만 바꾸실 수 있지. 이 정도만 그냥 보기 편하게 4A 제곱 쓸 수 있죠. 그쵸?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들아,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절대값이잖아. 그럼 절대값을 풀 거니까 어떻게 풀면 돼요? A가 양수 느낌이냐? 음수 느낌이냐? 에 따라서 절대값이 달라질 거니까. 됐어요? 자, 해볼게 얘들아. 같이 하자. A가 0 이상이면 절대값 A는 다 그냥 A로 튀어나오죠? A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만 쓸까요? 이거를 위에다 쓰자. 그러니까 4A제곱. 자, 그럼 여기서 A 그냥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A제곱이 있고 2A제곱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없어요. 됐지? 그 다음 A 1차항은 A 이거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4A라서 마이너스 3A가 있고 얘 해주니까 마이너스 5A가 있고 이거 해주니까 마이너스 7A가 있죠. 됩니까? 그리고 상수를 보니까 1, 2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주니까 2A 이거 될 것 같은데? 마사 풀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또는 4였을 텐데 우리는 A 값의 범위가 지금 0 이상의 범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 값 4라는 게 하나 나오실 거다. 그럼 반대로 여기 음수인 것은요. 절대값을 다르게 풀어주면 되겠지?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 해봅시다. 이해됩니까? 네. 바꿔보세요. 혼자 꼭. 내가 기록 남긴 거야. 안 봐도 돼. 꼭 밑에 해봐 얘들아. 너네도 해봐야지. 이런 걸 써봐야지. 꼭 저기 12번. 또 잘못 맨날 뭐 잘못 보고 잘못 푸는 애들이가 맨날 나오죠 맨날. 해봅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안 아프다. 몸이 안 아프다고 별로 다행이다. 고2 애들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이렇게 다. 자, 12번. 결국 알파, 베타 복잡하게 나왔는데 A로 잘 이쁘게 묶어주세요. 잘 생각해주세요 라는 문제고 거기서 이제 걸림돌 하나가 절대값이 있다는 거. 절대값 안에가 양수 느낌인지 음수 느낌인지 그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512번으로 가죠. 천천히 있어. 괜찮아. 압박 주는 거 아니야. 지영쌤이 어제 엄청 아프셨던데 너네 수요일날 수업할 때도 목 안 좋으시지 않았어? 그치? 두 번째 수업하실 때 거의 목에서 피 나시겠던데? 내일은 괜찮으실라 모르겠네. 자, 2차 방정식 저놈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2랑 1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통해서 잘못된 걸 얻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적용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근이라는 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ac라고 하나 구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 이렇게 구했다는 소리거든. 그쵸? 잘못한 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x값이라는 게 누구랑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x값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어쨌든 잘못 구해서 잘못 나온 거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 A, B, C의 관계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며 얘가. 그쵸? 이거 원래 근의 공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애초에 잘못 적용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갖다가 때려보시면 둘이 합해주면 2A분의 루트 쪽이 지워지면서 얘가 나와서 A분의 마이너스 B일 텐데 거기서 두 근의 합을 갖다가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 값과 B 값이 같다라는 결과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둘이 곱할 거니까 4A 제곱분의
앞에 거 제곱이고요. 빼기로 연결해서 b제곱 빼기 ac예요. 그렇죠? 그럼 걔를 계산해 주니까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ac니까 4a분의 c가 남을 거고 그게 여기서 두근의 곱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c의 값을 마이너스 8a라고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맞나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쓰니까 a와 b의 관계식, a와 c의 관계식 그러니까 b도 a로 쓸 수 있고 c도 a로 쓸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저 2차 방정식 요놈의 원래 근을 구하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 a로 바꿨을 거니까 b 대신에 a를 쓸 거라서 여기 ax 되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8a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인 x값 구할 거야. 어차피 등호 있으니까 양변 a로 싹 다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8이 0인 거니까 여기서 x값 구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는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8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되셨나? 네. 그리고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갑시다. 릴스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 그래 수학 문제 풀면서 웃을 리가 없지. 아휴, 웃고 있길래. 자 다음으로 갈게요. 2차 함수 쪽이죠. 넘어가서 와 페이지가 86쪽부터네요. 질문 800 589 90 601 619 윤서보 6 뭐라고요? 4부터 6? 뭐길래 그러지? 그 다음 21, 22, 26 636, 637, 642 꽤 많네. 가봅시다. 689 응? 어머나 빠르게 컷. 589 2차 함수 저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저기래요.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그래프가 이미 그려져요.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x축이 당연히 위에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y는 0이라는 건 요 위에 있을 거라고. 그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그 두 점을 p랑 q라고 하고요. 요 길이가 4래요. 그럼 난 다 구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무슨 축이라고 했었지 우리? 대칭 축. 그치?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4니까 너 얼마씩 나눠 가져요? 2씩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0,0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나는 2차 함수식이 끝났어요. 저 식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저놈의 식은요. 마이너스 4랑 0에서 근을 가지니까 x 하나랑 x 플러스 4 하나 쓰시면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나왔으니까 a까지 쓰시면 되더라. 됐나? 이게 지금 뭘 쓴 거냐면 얘들아 p랑 q라는 놈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든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좀 필기 듣고 해줘. 근데 우리 아직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x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4a가 돼. 그래서 a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식을 굳이 흰색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식을 굳이 이렇게 a, b, c 다 쓸 필요 없이 얘로 쓰면 됐던 건데 a 값이 밝혀졌으니까 우리는 4분의 1 x에 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걔를 열심히 전개해서 플러스 x 쓰시면 저기 있는 a, b, c 값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잠깐만. 나는 지금 꼭지점 줬고요. x축이랑 두 개에서 만나고 문제에서 요 거리를 줬기 때문에 요 거리, 대칭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반반일 거거든. 그걸 이용해서 무슨 좌표부터 찾았니? x 절편. x축이랑 만나는 점 x좌표. 얘부터 찾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걔 가지고 먼저 식을 계산하고 꼭지점을 썼는데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저 2차 함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됩니까? 꼭지점의 좌표로 쓴 거. 근데 최고차항 계수 문제에서 지금 얼마나 나왔냐면 a가 나왔으니까 a까지 곱해주기. 이거 괜찮니? 네, 이렇게 쓰셔서 그럼 결국 얘는 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 빼기 1이라는 놈이 될 거야. 됐나? 얘는 철저하게 지금 꼭지점만 가지고 쓴 거야. 근데 문제에서 PQ의 길이가 얼마라고 줬냐면 4라는 걸 준 걸 이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꼭지점이 요런 좌표니까 아까 그렸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서 여기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됐어? 그래서 요 노란색 식이 얘인 거지 지금. 근데 요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요 점에 X좌표를 하나 알파, X좌표를 하나 베타라고 둬서 왜 이렇게 오늘 힘이 넘치는 건가 내가? 베타 빼기 알파가 4라는 걸 이용해 줄 거고 제 말 이해되세요? 이용해 줄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두 개가 근이니까 X축이랑 만나는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다. 두 근의 곱이 A분의 4A 빼기 1이다. 이걸로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해갖고 A값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니? 괜찮을까요? 네. 둘 중에 여러분들이 뭘로 풀든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요렇게 푸는 게 아마 해설지 풀이일 것 같은데 나는 얘보단 그냥 대칭축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많이 강요했으니까 대칭축을 이용해서 식을 한 번에 작성하자. 왜 액정이 안 꺼져? 뭐야? 꺼진 거야? 다현이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둘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안 적는 거니? 안 적으면 졸릴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적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으로 갈게요.
표현이 안 더워? 교복 다 입고 후드까지 입었네. (592요)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 5a의 길이의 2배가 5b의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을 확대하면 조건을 보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5a가 y는 fx인데요. 5a의 길이의 2배가 5b의 길이입니다라고 됐으니까 얘들아, 내가 요 길이를 뭐라 둘까? 뭐 k라는 거 있으니까 알파라 둘까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2알파가 되는 거 맞나요? 돼요? 그럼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나오지. 2알파, 0. 얘는 0에서 알파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좌표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콤마라고 써야겠죠. 됐나? 야, 그럼 2차 함수가 대충 나왔네요. 식이. 그쵸? 그리고 fx는 0. 이거는 0에 두 근의 합이 다 나왔네요. 합이 문제에서 1이래. 근데 얘들아, 이 말은 fx랑 무슨 축이야?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교점 우리 이미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2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한 거니까 결국 알파 값이 얼마라는 거야? 1. 그러니까 알파는 1이구나. 됐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얻어낸 정보는 저 fx라는 식은 지금 요 좌표가 이제 2,0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얘를 x 플러스 1한개와 x 빼기 2한개로 쓸 것이고, 최고차 한계수는 여전히 아직 얼마인지 정보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앞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하나 써줘야겠죠. 됐나? 다 문제 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2차 방정식 fx가 아니구나. 4x 빼기 k는 0이라는 것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4x 빼기 k니까 여기서 봐봐. 초보적인 방법. 4x 빼기 k니까 여기다가 4x 빼기 k, 4x 빼기 k, 4x 빼기 k 넣어줄 수 있지. 그치? 그리고 그것은 0이니까 는 0 해가지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되게 쓸 수 있지. 제 말 이해합니까? 윤서 이해되니? 효연이도 괜찮아? 셋은 끄덕거리고. 오케이. 그럼 나 그 식을 안 쓸게. 그렇게는 안 할게. 나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대입해도 괜찮으나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 이미 fx는 0이라는 것에 그 근이, 즉 x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 f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즉 네모값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소리인데, 나는 요 f 안에 지금 요 놈이 들어가고 싶은 거야. 됐어요? 요 놈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얘들아, 요 f 안에 네모, 즉 마이너스 1, 2를 콱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요 f 안에도, 즉 보라색이 마이너스 1이랑 2면 0 만족해요, 안 해요? 하겠죠. f 안에 결국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니까. f 안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4x 빼기 k라는 게 마이너스 1인 것과 4x 빼기 k라는 게 2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얘들아,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은 x값이죠? x값이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x값 구하러 이제 갈 거야. 그럼 가보자. k 넘기고 4로 나눌 거니까 x는 k 빼기 1 나누기 4 하나 나오고, 여기는 k 플러스 2 나누기 4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 두 개의 합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4분의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주니까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라서 k 값은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시겠네요. 됐나요? 자, 다시 얘들아.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지. F 안에 X가 있든 F 안에 여기에 이상한 놈이 막 다 들어있던지 간에 결국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요 X 값이 1과 3이라고 한다면 요 네모 값이 무조건 얼마면 되는 거야? 1, 3이면 된다고요. 그래 놓고 네모가 누구였는데? 네모는 4x 빼기 k였어.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4x 빼기 k였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다 대입하는 건 얘들아 초보적인 방법이야. 저는 비추예요.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벌써 1시간 10분 지났네. 딱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태연이 요즘 늦게 잤는구나. 늦게 잤는구나. 공부하느라. (601) 601 601 601 갑시다. 그런 상상 안 해봤니? 난 저런 거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 너넨 그런 생각 안 해보니? 안 해봐? 나 MBTI가 N이 아닌데 요즘 막 싱크홀도 나오니까 막 갑자기 내가 다니는 길에 싱크홀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상한 생각을 요즘 하는데. 자, 601번 갈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그럼 fx 시간이 끝났어요. 얘는 2차 함계수 1이니까 그냥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하면 끝. 그쵸? 네. 그리고 y는 gx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감마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랑 여기 fx랑 gx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쌤은 뭘 쓸 거냐면 얘들아 fx랑 gx의 교점이니까 이거 빠르게 됐으면 좋겠는데 얘랑 얘의 교점, 즉 이때 x값이 알파랑 감마라는 거 괜찮아요? 교점의 x좌표가 얘입니다라고 했으니까요. 됐니?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많이 했던 거죠? 넘길 거예요. fx 빼기 gx는 0이 되는 x값이 알파라는 것과 뭐가 나온다? 감마라는 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죠? 하나의 식으로 인정. 그러시면 알파 대입했을 때 0, 감마 대입했을 때 0.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fx의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2차 빼기 1차 해봤자 어차피 최고차 함계수 1인 건 여전히 유효할 거야. 됐나요? 만약에 이거 fx를 넘겨서 풀었다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조심하시고. 제 말이 이해가 됐나? 자, 아무튼 잘 쓰시고. 자, 이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gx도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한 게 fx 빼기 gx라는 게 x 빼기 알파의 x 빼기 감마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fx라는 식을 이미 위에서 한번 구해냈거든? 그렇잖아? fx라는 식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넣어서 gx를 구할 거예요. 왜냐면 문제 보니까 g0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줬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gx만 구해본다라면 gx를 넘기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를 왼쪽으로 보낼게요. 그러시면 x 빼기 알파 여기에다가 빼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가 됩니다. 됐어요? gx를 우변 넘겼고 요 놈을 좌변 넘겼어요. 그래 주니까 보이네. x 빼기 알파가 공통이시고 결국 얘랑 이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x 빼기 알파 여기는 x가 사라져서요. 감마 빼기 베타 이렇게 남았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난 지금 뭘 구한 거냐면 gx라는 그 1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이 식이 저기에 감마 빼기 베타가 2라고 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값이 2가 되므로 얘를 2배의 x 빼기 알파라고 두면 되더라. 됐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뭐라 줬냐면 g0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g0, 0을 넣어보자. 그럼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네요. 그러니까 알파 값 얼마예요? 1이에요. 알파 값이 1이니까요. 베타 값은 저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가 1이니까 넘겨주면 베타는 얼마? 도와줘. 감마는요? 베타가 4니까 얼마야? 6이겠네요. 다 괜찮나요? 네.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이거. 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여기 이거 안 쓰고 한 번에 이게 얘다라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작은 소망인데. 네.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합시다. 자, 그 다음이에요. 뭐야, 쌤 어디 갔어? 됐네. 자, 그 다음 601 다음에 604부터 6? 얘는요.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이런 모두 자연수. 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네. 이걸 왜 같은 유형으로 묶었지? 자, 봅시다. 604부터 볼게요. 계산은 생략을 좀 해보자. 계산을 혼자 해보면서 복습도 하는 게 좋겠죠? 한 것들을 잘 맞아야 되니까.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 저놈이 그래프 저놈이랑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얘가 지금 근이 없다란 소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시면 되겠지. 그쵸? 교점이 없다는 소리는 허근이란 소리니까요. 됐나요? 빨리 넘겨서 계산합시다. x제곱에다가 플러스 얘를 2 빼기 4a의 x라 쓰시고 5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이에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갖다가 한번 써보시면 여기 b' 요것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얘를 써주면 되겠지. 됐나? 우린 이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할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4a제곱이랑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고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4a죠. 그리고 상수 1이랑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에 플러스 k 이게 음수가 되게 할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저 잘했죠? 표정이 내가 뭐 실수한 표정인데 여러분들? 저 잘했죠? 나 시계가 없네. 네, 얘일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
미안해. 자연수 K의 개수를 F에 하겠대. 요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쟤는요, 여기 다 어쨌든 최고차항 개수 음수인 건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얘들아, 얘를 지금 만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해야 되겠지? 이게 만나지 않게 푼 거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뒀냐면 F의 A라고 뒀어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F1, F2, F3, 1, 2, 3을 준 거니까 우리는 F1을 계산하시려면 A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할 거야. 1 넣어주니까 5, 그래서 3 빼기 K가 0보다 작은 거라서 K는 3보다 작을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갖다 쓸 거니까 여기서 K 몇 개 나와요? 1, 2, 2개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F의 1이라는 그것은 K 개수가 1, 2, 2개니까 F1이 2. 그럼 A, 2, A, 3 넣어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F2의 값이랑 F의 3의 값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각각 넣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생략을 좀 할게요. 혹시 괜찮아요? 네. 얘들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가. 당연히 집 가면은 집에서 공부해? 스카에서 해? 집에서? 지금 학생 때도 집에서 공부 진짜 못했는데 너무 유혹이 많아서. 해볼까요? 다음. 얘들아, 두 번째 605번은요 저 그래프가 직선 전원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랬으니까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k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으랬거든요. 위에 있으니까 요 값이 얘 값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커야겠지. 괜찮습니까? 이게 항상 돼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풀 거고 넘겨서 풀어주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넘기면 여기를 플러스에 4-2k의 x 플러스 3-k가 0보다 작을 거야. 항상. 값이 0보다 커야 돼.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데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이 이런 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뭐다를 이용? 작다를 이용해 주시면 게임 끝. 괜찮나? 다음 문제 갈게요. 뭐야 이건 또. 문제가 이렇게 살벌해. 접하고 네. 자, 606 그래프를 하나 여기 그려놓고 시작할게 얘들아.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뭐야 이게 2차 함수야 이거 얘들아. 이렇게 됐어요.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면서 cx 플러스 d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었어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그래 요렇게 만난다고 되어 있네. 자, 이제 밑에 내려가 봅시다. 문제수 구하라는 게 뭔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얘들아, 문제에서 얘가 접한다라고 줬기 때문에 접해요. 그러니까 x제곱 ax 얘랑 x축이 접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근일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b제곱 빼기 4ac에서 얼마다? 0이다. 그래서 a제곱은 4b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네요.
나와버렸죠? 됐나요? 네. 그 다음 니은을 가볼까요? 니은 보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a제곱 이런 게 나왔거든? 그럼 니은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지금 4분의 a제곱 빼기 d가 0보다 크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우리는 a제곱 대신에 4b를 쓸 수가 있으니까 얘를 4분의 4b 이렇게 써서 0보다 큰지를 확인할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쭉쭉 지워지니까 결국 b가 d보다 크니? 이걸 묻는 거거든. 근데 b랑 d를 보시면 y 절편이군요. 그쵸? 2차 함수의 y 절편. 여기가 b예요. 왜냐면 x에다가 0, 0 넣어주면 y가 b. 그러니까 0, b 이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d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렸죠. b가 더 작아요. 이해됩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 저건 또 뭐냐?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또 무슨 말도 줬냐면 얘들아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줬기 때문에 나는 저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식이 같다라는 교점을 구하는 식을 쓰셔서 판별식 얘기로 가주면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요놈의 근이 두 개. 그러니까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걸 이용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교점 두 개니까. 그럼 판별적 보시면요. 판별식은 a 빼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의 c를 쓸 거니까 b 빼기 d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해 주어. 그럼 요거 전개해 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d가 0보다 크니 확인할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주황색에서 아까 a제곱 빼기 4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빼기 4b 0이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없애주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문제에서 남는 식이 c제곱 빼기 2ac 플러스 4d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랑 어때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네요. 맞는 거. 그래서 답이 기역과 디귿 3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거야 얘들아. 교점이 두 개라고 줬고요. 얘는요 기역에 의해서 니은 문제를 푼 거고요. 얘는 접한다니까 문제를 푼 거고. 됐으면 다음 문제 갑시다. (619) 완전 럭키비키잖아. 자, 대칭축을 뭔지 모르. 얘는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네. 까봅시다. 자, x값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바라봤을 때 fx가 저렇게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네요. 그럼 fx 우리 함수로 이제 바라볼 거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에서 그래프로 좀 그려볼 거야.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요.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를 때릴 거니까 땅땅 해주면 마이너스 a가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x값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바라봤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들아 a값과 b값이 둘 다 음수시네요. 음수시니까 이 값은 무슨 수예요? 양수라는 게 고정이지. 내 말 맞니?
그러니까 내가 체크해야 될 x값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둘 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금을 칠하시면서 여기만 관찰.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4니까요. 이게 지금 4란 소리지.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빼기 2a 플러스 b가 돼서 그게 4다를 이용해 줄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럼 계산해 볼까요?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네. 그럼 뭐, 저거 때문에 하나 풀어야 되겠구나. 자, 얘니까 얘들아, 쌤이 지금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a, b 값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쌤이 여기서 b를 2a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a가 b보다 작고 0보다 작지. a, 이 식에 의해서 a, 여기를 2a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운데 거 이거 바꾼 거지 지금. 그래주니까 얘들아 우리 여기 있으면은 왼쪽 거 한번 풀어주고 오른쪽 거 한번 풀어주면 되죠? 자, 왼쪽 거 한번 풀어주시면 a를 넘기고 3을 당기니까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다라는 결론이고, 얘를 풀어주시면 3 넘어가서 a 나누니까 a가 2분의 마이너스 3, 4이라는 거예요. 쌤 말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a는 얘보다는 커야 되는데 너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a 값이 정수랬으니까 마이너스 2 하나만 되겠다. 정수니까요. 그러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b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값, b 값 곱하면 정답 2. 마지막 얘가 좀 어려웠겠네. 그렇지. 이런 문제를 해야지. 단골 출제. 질문 아니네? 뭐야? 이건 괜찮나? 아니구나. 이거 쉽구나. 넘어가지. 그래. 621번. 민지야, 왜 이렇게 동공이 흔들려? 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이상한 거 없지? 621번. 1시 반. 자. x가 3 이상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의 최대값을 줬어요. 최대값이 15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 함수 그릴 거야. 얘 위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은요, x는 k가 될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빨리빨리 쓰는 거야. k일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가 k인데요. 우리는 3 이상만 바라볼 거야. 근데 3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3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면 되지. 협조 안 할 거니? 얘들아? 민지야 맞아? 아니 k가 여기잖아. x가 k가 여기야. 근데 x를 3 이상만 몰아볼 건데 3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럼 이 문제를 몰라요가 아니라 3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저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쌤은요, x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3이. 그럼 초록색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k보다 3이 더 큰 경우를 갖다가 지금 관찰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3 이상만 바라볼 거니까 이렇게 빗금이 칠해질 거고, 당연히 최대값 15를 갖는 놈은 얘일 테니까 3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6k예요. 그래서 6k라는 게 넘어가서 24. 그래서 k가 4라는 게 하나 나왔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런데 k가 3보다 작을 때랬지. 근데 k가 4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괜찮나요? 얘들아, 잠깐만 멈춰봐. 쌤 여기 등호도 붙일 거거든. 내 말 잘 봐봐. K가 3 이하야. 그럼 3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도 가능해? 여기인 것도 가능하지. 어차피 최대값은 뭘 넣을 때야? 똑같이? 3 넣었을 때로 볼 수 있나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3 넣었을 때 똑같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차피 요 경우에서도 답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됐죠? 그 다음 이제는 K 값을 3 값을 왼쪽으로 보내세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래프일 거니까 최대값을 갖는 곳은 요 꼭대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3이 K보다 지금 작은 상황을 볼 거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K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일 거고, 그러니까 그 최대값 15는 K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됐나? 그래서 계산하면 K제곱이 15. 그래서 K값은 루트 15라는 것과 마이너스 루트 15라는 것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는 지금 K값, 뭐야? 그치. K가 3보다 크죠? 3보다 크니까 누구 써야 돼요? 이거 쓰면 되겠네요. 되셨니? 됐니? 케이스를 나눠서 풀었습니다. 636. 이 엄청난 정적 626번으로 가죠. 자, fx가 x제곱 플러스 저렇게 나왔어요. 절대값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 fx 함수를 어쨌든 관찰을 해야, 이 함수를 좀 어떻게 좀 관찰을 해줘야 뭐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아직 얘도 어렵겠지만 쌤은 일단 fx를 좀 뜯어 고칠 건데요. 얘는 절대값 때문에 양수 느낌일 때와 음수 느낌일 때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져요. 양수 느낌일 땐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이런 식, 음수 느낌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이런 식이야. 괜찮냐?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나 뭐 할 거냐면 나는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릴 줄 아셨으면 좋겠어.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릴 거야. 0 이상에선 이 그래프야. 나 따라해. 얘부터 먼저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물러기면서 대칭축이 2분의 마이너스 1인 거 맞니? 그치?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디 이상만 볼 거냐면 0 이상만 볼 거니까 이런데 x값 0이 있어서 이 그래프만 따라오게 그릴 거예요. 괜찮니? 괜찮죠? 그러니까 0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그것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도 그려보시면 얘도 모양이 아래로 블록인 건 똑같고요. 대칭축이 x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윤서야 자면 안 되는데.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맞죠? 네. 근데 나는요, 이 그래프를 어디만 볼 거라서 0보다 작은 부분만 볼 거니까 0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데 있을 것이고요. 0보다 작은 이쪽을 바라볼 거라고. 됐나? 얘들아 0도 한번 살짝 넣어볼까? 이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0,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나 이제 그래프 그리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짬뽕 시킬 거예요. 0 이상에서는 위에 거 초록색, 0 미만에서는 밑에 거 초록색으로 그릴 거니까 x값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 이렇게 그린 그림 나오는 거 보여요?
됐니? 보이니? 네,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나는 딴 건 몰라도요. 이 fx란 그래프는 최소값 얼마를 갖냐면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걸 일단 알았어요.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쓰겠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일 거니까. 됐죠? 두 번째, y는 요거를 갖다가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fx식을 범위에 따라서 알고는 있으나 그걸 갖다 그때그때 다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지. 너무 복잡하지? 이 2차를 갖다 여기 넣어도 문제고 얘를 갖다 넣어도 4차 되니까 너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냐면 요 fx라는 것을 갖다가 공통으로 인정을 해서 하나의 값 t라고 인정할 겁니다. 되셨어? 됐어요? 근데 이 fx 값은 범위가 어때?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이시지. 됐나?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면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t 값을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치환한 거예요. 치환. 공통이 보여서 치환했어요. 치환하시면 당연히 범위 쓰는 건 인지상정이라서 범위도 내가 구해놓은 거고. 괜찮나? 그럼 요 그래프를 바라보니까 얘가 대칭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마이너스 1 이상을 볼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마이를 넣어주면 1 빼기 4 플러스 5라서 얼마? 2가 나올 거다. 2가 나올 거다. 빨리 적으세요. 그래프 이거 그릴 줄도 아셔야 돼요. 이게 원래 필통이 아닌 거겠지? 원래는? 용도가? 파우치 아니야 원래는? 여자들 화장품 넣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필통이. 아, 필통으로 판매되는 제품이야? 하긴 이게 안에 뭐 들었는지 잘 보이면 좋잖아. 그치? 그래프 그리시고 내가 바라볼 수 없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얘를 치환해보자. 치환하면 항상 뭐가 동반될 거다? 범위가 동반될 거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셔야 돼요. fx의 값이 어떨까? 이 fx의 값이 어떨까? 이런 거구나 라고 꼭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636번 하나 둘 셋 후 636 가보자. 자, 점 P x, y가 두 점 저놈으로 이은 선분 A, B, B로 움직인대요. 선분이에요. 1,1, 4,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거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쌤은요, 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세우겠습니다. 식이 있잖아, 그치? 기울기 얼마야, 얘들아? 그치? 얘 빼기 얘 분수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6. 이게 기울기예요. 순서대로 빼는 거 기억하지? 그리고 나는 1,1로 쓸게. x 빼기 1 플러스 1. 그러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위의 점 누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거든?
얘들아, 쌤, 너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깐만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 괜찮니? 저기 있는 x, y를 a, b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p라는 놈은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a, b가 있었을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면 당연히 성립해요, 안 해요? 당연히 성립을 할 거고. 근데 이 p가 요 선분을 넘어가서 이런 데에 그려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요 선분에서만 움직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x값, 즉 a라는 놈은 1과 4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일 수밖에 없다고? 1과 4 사이일 수밖에 없다고. 어떤 친구는 b로 봐도 괜찮아요? 1이랑 마이너스 5 사이입니다 해도 괜찮아요? 쌤은 x값을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b와 a의 관계식도 나왔고 a의 범위가 결정됐구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2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우리는 2a 제곱에다가 b 대신에 이걸 넣어줄 거라서 이렇게 넣어서 제곱까지 하자고. 괜찮죠? 자, 식 정리. 4a 제곱 4a 제곱인데 아니구나. 2a 제곱 4a 제곱 빼기니까 요거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2a 이거 하니까 플러스 12a 마이너스 9까지. 그런데 잊으면 안 되지. a는 1과 4 사이까지만 움직일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최대값도 함수로 볼 거고 당연히 a라는 문자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 시면서 음수라서 위로 볼록인 거 확인하죠. 그럼 똑같이 2a분의 마이너스 b를 갖다가 이용해주면 a값 3이 대칭축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근데 우리는 1부터 4까지만 바라볼 거니까 4가 좀 가까운 데 있을 거고 1은 좀 먼 곳에 있었을 것이며 빗금을 칠하고 이제 최대값 라인을 관찰해주면 되죠. 최대값은 당연히 얘일 때니까 a에다가 뭘 대입해 줄 거야? 3을 대입해 줄 거야. 그럼 a에다 3 넣어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빼기 9. 그러니까 18 빼기 9라서 9. 이게 최대값. 됐니?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 위에 있는 점 P라는 것의 관계식을 도출해 내셨고 이게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자에 대한 범위도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그리고 관계식도 주어졌으니 물어본 걸 관계식 하나로, 문자 하나로 만들어서 푼 거. 됐나? (637인가) 실은 왜 질문했지? 짧게만 보지. 빨리 필기하시고 넘어가자. 저거 x, y로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내가 a, b로 그냥 바꿨어요. 다음 문제 637. 이거는 빠르게 풀고 맞춰야 되는 문제긴 해. 자, 여기 봐요. 2차 함수식이 얘예요. 대칭축이 정확하게 얘죠.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할 건데 b가 지금 빵이거든. 1차 항이 없잖아. 대칭축이 y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가 지금 수직 이런 것들이 유효한 거니까 이 길이 서로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대칭. 그러니까 길이가 같을 거라고. 맞아?
뭘. 잤잖아. 빨리 일어나서 들어, 잠깐이라도 일어나. 자, 그래서 내가 뭐라 쓸 거냐면 얘들아, 어쨌든 결국 둘레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길이 표현이 중요할 거라서 쌤이 요 놈의 길이를 t라고 잡으시면 노놈의 길이도 t죠. 그쵸? 길이 잡았어요. 그럼 요 b라는 점은요 t, 0일 것이고, 그때 요 c점은 t, 대입해서 나오는 3-t 제곱까지 됐니?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난 저기 있는 저 직사각형이라는 놈을 다 길이 쓸 수 있었어요. 가로 길이는 tt니까 2t고요. 여기는 결국 요 y좌표랑 요 y좌표 둘을 갖다가 빼주면 되는 거니까 3-t 제곱이시더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둘레라는 것은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 됐니?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t라는 거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범위 설정해야 돼. t는 뭐라고요? 길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t 값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 t가 너무 커져버리면, 즉 여기 있는 요 점 보여요? 이것보다 t 값이 더 커버리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러니까 t 값은 이 전체 길이보단 작아야 할 거야. 얘보단 작아야 할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얼만지가 궁금할 텐데, 얘는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래서 x값 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해 먹을 수 있어서 t값은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하나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고 나서는 뒤에 문제풀이 똑같으니까 뭐 이걸 쓱 해서 여기 t값 이거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이고요. 우리는 0부터 루트 3이야. 그럼 0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이런 데 있을 것이고, 루트 3은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있겠지. 왜냐면 루트 3은 해봤자 1점 몇이거든. 그러니까 1이랑 얘랑 한 칸 차이가 아직 안 나요. 근데 얘는 한 칸 차이니까 얘가 더 밑에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죠? t0이 여기 있을 거고 t 루트 3은 이런 데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여기. 괜찮냐 얘들아? 마지막 문제 갑시다. 육사이는 또 무슨 문제일까? 저런 사람이 별로 없네? 오. 한 번에 맞았어? 네. 잘하네. 여기 볼까요? 642. 넓이가 최대가 되래요. 수선의 발 그렸고요. 길이가 10이랑 20. 둘레 길이. 이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 길이 구하래요.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겠지. 자, 근데 보시니까 얘들아, 여기가 길이가 10이고요. 얘 길이가 20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것 때 이거가 1대 2네요. 그럼 닮음이니까 여기서도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1대 2겠네요. 그래서 쌤이 얘를 t라고 하나 잡고 얘를 몇 t? 2t라고 잡아줄 수 있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가 t니까 요 길이 10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너는 10-t예요. 여기도 돼요. 됐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나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t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요. 되셨습니까? 야, 그럼 잠깐만. 아까처럼 t 내가 마음대로 설정한 거니까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t는 보시다시피 삼각형 여기서 한 변의 길이니까 0보다 클 거고, 근데 얘가 미친 듯이 커져도 1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10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됩니까? 뭐 또한 이것도 괜찮아 얘들아. 10-t도 이것도 얘들아 범위 잘 봐봐. 얘도 어쨌든 간에 길이지. 10-t. 얘도 길이니까 저기 있는 10-t도 0보다 크다라는 걸로 문제 써도 괜찮아요. 되셨어? 어쨌든 t 값의 범위는 0과 10 사이야. 근데 이 넓이는 t에 대한 2차 함수고 0이랑 10이 보이니까 0, 10. 됐어? 그러니까 이 넓이가 최대일 때가 나의 관심사니까 꼭대기. 즉 t 값이 얼마일 때냐면 5일 때더라. 됐죠? 근데 그때 둘레 길이 구하랬으니까 둘레 길이는 10 빼기 t 2t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했어. 그거를 2배 해준 게 둘레인데 우리는 t 값이 5라고 밝혀냈으니까 넣어주면 5, 10 곱하기 2에서 얼마야? 30 쓰면 되겠네. 되셨죠? 되셨죠? 자, 저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 거고요. 아까 500번 그 문제가 절대값에 있던 그 문제였거든. 봐봐. 맞은 친구여도 쌤이 아까 500번 문제 풀어줬던 그 형식대로 안 풀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음수일 때 쌤이 남겨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쌤 풀이랑 똑같이 해서 맞았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얘 한번 다시 한번 트라이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 끝나셨으면 내가 지금 프린트를 드릴 거야. 프린트를 드릴 거야. 그 프린트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푸실 건데 나 오늘 센 질문 난 모르는 게 더 있었다. 아니면 앞에 거 복습했는데 모르는 게 있었다. 가지고 오세요. 제 옆으로. 1대1로 봅시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내 옆으로 가져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시작합시다. 저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고 나서 질문 받아줄게요. 영상은 안 껐네?